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따라 다음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주고 보셔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복수랑 나가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들어가면서 공개가 되는 걸 힘들어주시면서 그래 우리 친구들은 부정대선에 근무하고 있고 가짜 대통령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는데 찬성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 곧 대한민국 세우고 대한민국 원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악담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가 이미 증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선거소송인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호건 선생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전에 보니까 또 여러분들께 큰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균관대 김태동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 봤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가지고 전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크게 이슈가 4가지 있죠. 첫 번째,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12월 19일 투표를 하시고 12월 20일 새벽에 당선자 확정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을 비롯한 정체적 부정선거 세력들은 여러분이 투표한 하루 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이미 개표자료를 만들어 놓고 국민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사기이고 가짜입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내란죄가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물론 내란식의 이명박을 반드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국가정보를 비롯한 국방부의 기무사령부 사이버 사용,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훈처, 공개청 등 정체적 국가기관의 관건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내란죄가 성립이 됩니다. 세 번째, 생일 이상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윤정훈 목사의 법의 유사상소설치, 이것은 당선 무효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댓글녀 김하영과 관련한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죄 등입니다. 이 내용을 전국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광주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남과 강원을 끝마치면 1차 전국 순회가 마무리되겠지만 2차는 한라산이 있는 당정에서 시작해서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까지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민주시민들 여러분께서 서울을 지켜주시면 저희들은 전국 순회를 통해 빼앗겨버린 우리의 주권, 짓밟혀버린 헌정을 다시 바로 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279기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여러분이 알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운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상식에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정신과 역사만큼은 알아도 좋을 내용. 공직선거법의 정신은 영미법을 도입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초창기에는 수많은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을 8번 세번하기 위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당선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도입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보셨죠?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문제를 훔쳐봤든 두 문제를 훔쳐봤든 부적격자로 시험 볼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파리 유포들이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선거법을 제출했습니다. 1년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전자개표기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하지만 단 보궐선거 등에서만 시험 사용을 하라. 거기에 당설조항이 또 하나 붙습니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보궐선거 등이라면 공직선거법 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지방선거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현행법을 어긴 18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 무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독재자 조셉 스탈린이 말했습니다. 대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오로지 대표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21세기 IT 첨단 국가에서 대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분노하고 참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물은 내일 안식에 이명박을 잡아라. 불법 정권, 조작 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제가 전국을 순회하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로 뒤에 이렇게 보면 시국회의로 명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국회의와 지역선 시국회의가 구호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덕목은 정명이라고 있다. 이름을 적었어야 말이 쓰고 말이 있어야 일이 된다고 했지 않았냐. 그러니 구호를 정확하게 합시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민주주의 수호자 이명박을 처벌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남종 열사와 저희 집은 불과 1k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광주의 영봉동에 살고 있는데 이남종 열사는 우선동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호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 오면서 읽어왔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대한문 집회에서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만 서울역 집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 20분만 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명박 재벌과 박근혜
대진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균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방선거도 힘들다고 보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잃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의 후배이며 동생이며 오빠이며 아들인 이남종 열사를 잃었습니다. 지나간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부정선거에 맞서서 싸우는 일반 시민들이 비록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악착같이 싸우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로 저분 때문입니다. 나이 40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대위로 전역했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던 이남종이라는 분이 2014년 12월 31일 날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분신을 결행했습니다. 대학교 때 90년대 초반 조선대학교 영문학과 출신인데요. 친구들이 분신으로 독재정권과 싸우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40대에 이르러서 자신의 조국이 자신이 외면했던 투쟁의 결과 때문에 이명박 같은 사기꾼에게 당하고 광주항쟁은 또다시 조롱당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닭깎이 마서의 딸 박근혜가 권력을 잡는 것을 보고 또 민중들이 이러한 반역에 고개 숙이는 것을 보고 과감히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이남종 열사는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께 이런 유서를 짧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라는 유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이 무엇인지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사람들 말이 맞아. 부정대선이 맞는 것 같아.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인 것 같아. 아이 근데 구호도 외치지 말고 조용히 집에 가자. 어떻게 사진 한번 잘못 찍히면 나 회사에서 불이익당할지도 모르잖아. 바로 그겁니다. 부정대선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 최악의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거리에 나가서 구호 한번 외치고 피켓 한번 들지 못하는 그 소심함이 바로 공포와 결핍입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 사람들 간첩인가? 통합진보당인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누가 일당 줘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다. 하루하루 생활하고 또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잃어버린 투표권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도 주저하고 주변에 눈치 보이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1년 내내 이렇게 하고 전국을 싸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검열에 빠져서 저 친일파의 딸, 독재자의 딸, 부정대선 사범 박근혜 세상에 그저 숨죽이면서 사는 바로 이것이 공포와 결핍입니다. 눈 감고 귀를 막고 세상에 어떤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어도 눈앞에서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그저 밥이나 빌어 먹고 살자고 비루한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2013년 서울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다시 대물림 해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이며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또다시 친일파의 딸이, 독재자의 자손들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내 나라고 우리 아이들의 나라이고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싸웁시다. 싸워서 깨끗하게 합시다. 대한민국의 주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서울시민 여러분들, 이 구호를 따라 하시려면 처음에 굉장히 뻘쭘하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 담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곡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너